안녕하세요. 주식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축구라는 종목에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축구에는요, 심판과 공격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축구에서 득점을 하고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즉 주식에서 투자 수익을 내야 하는 개인 투자자예요. 축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린 심판이 아니라 공격수인 겁니다. 공격수.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축구 심판, 축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축구 룰이라든지 공격수만큼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이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심판이 공격수, 즉 어디에서 슈팅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해 어떻게 패스를 하고 어떻게 차고, 예? 여기에 걸맞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공격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 주식을 수익을 내는 것처럼 설명한답시고 경제학자, 회계학자가 나와서 주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식은 경제 안에 포함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회계도 주식의 일부죠.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되니까. 그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축구에서 심판인 것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린 공격수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득점을 하듯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외에도 투자 실전, 주식 투자를 실전으로 하다 보면은 주식 시장만의, 이 시장 안에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이분들이 알까요? 평생 경제, 회계만 공부하신 분들이 이 실전 투자 경험, 실전에서만 배울 수 있는 독특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크게 나누면은 주식시장은 동반 상승, 섹터 간의 동반 상승 속성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요. 이 동반 상승을 하면 이 중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수익률이 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총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이 엄청 크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삼성전자가 시총이 100조라고 쳐봐요. 100조라고 쳐보면 삼성전자 1% 올릴 때 시총 1조짜리 100개를 1%씩 다 올려야 돼요. 이와 같은 원리가 또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테마 작전주들은 타이밍 싸움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테마가 이렇게 치솟으면 두세 개가 동반 상승을 해요. 이런 속성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반 상승을 하는데 이 동반 상승을 한 다음에 다음 테마가 치솟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테마 간에 어떠한 그 테마의 강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거를 잘 분간을 해가면서 어느 집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의 이 테마 작전주들은 다 잡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는 제가 아예 일반인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지만, 주식의 속성이니까 그냥 대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잡주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잡주의 그 특색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잡주는 회사 제품, 즉 매출일과 관련된 전망이 있는 잡주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잡주가 아닐 수 있지만은 까놓고 보면은 회사 실적이 개판 5분 후에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최악, 정말 그 최악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최악 중에 완전 바닥 최악, 회사 매출과 상관이 아예 없는 잡주들. 그 테마를 뜯어보면 정치 테마라든지 게임스탑 같이 그냥 개미들이 한번 기관 뚜르게 패보자, 공매도 한번 이겨보자. 게임스탑이 공매도 이기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예 관련이 없죠. 그러한 주식들입니다. 누구 동문이니까, 이 회사의 기업의 임원진의 동문이니까
회사 매출 이익과 상관없이 올라버린다. 최악 중에 최악. 정말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차트에서 개미들이 왜 깨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긴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회사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회사 실적이 안 나오지만 회사 제품 이익들과 관련된 전망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잡주라고는 불렀지만 제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잡주가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주식들을 잘 잡으면은 정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정말 100배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여기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봐야 할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이익이 안 나오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하는 중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 그래도 팔리고는 있는가? 제품이 팔리고는 있는가? 이거는 계약 공시라든지 계약 뉴스 같은 게 나옵니다. 다 찾으면. 일단 매출이라도 늘어나는 회사. 정말 내가 초기에 이 회사를 잡아서 정말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잡주 중에 신약 관련이 있어요. 신약 관련이 왜 잡주냐면요. 임상은 기간도 길고요. 실패할 확률도 길어요. 이 와중에 계속 회사가 버티려면은 유상증자, 자본을, 부채를 계속 끌어와야 되는데 경제 사이클이 어려워진다라든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정말 버티기 힘들고 신학 관련 회사를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회사가 돈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소중한 월급들을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주식은 좋은 지식이 얼마나 널렸습니다. 매출 잘 나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회사들 늘렸는데 그런 회사 제껴두고 같은 주식에서 이런 거 사야겠습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도박꾼의 심리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팍팍 튀어오르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그러니까 시작 관련주도 잡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최고의 기업들. 미래지향 사업,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 사고 싶어도 정말 사기가 힘든 것. 예를 들어 명품은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죠. 독보적 가격 결정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분기마다 올려도 사람들이 줄지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있죠. 그냥 하나 알려드리면 반도체 없어서 못 사죠. 만들어 달라 해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회사가 공장 용량이 안 돼. 그래서 가격을 15%, 30% 올려도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주식을 사십시오. 실적이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줘도 이 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은 뭐예요? 주가의 영원한 테마, 진리의 테마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회사가 이보다 더한 주식의 상승에 테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시고 이런 기업을 사시라. 예? 아니면은 코로나 보복 소비 있잖아요. 명품 계속 가격 올리는데 줄지어서 산다? 매출 장난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업을 명품 회사를 사시란 말이에요. 누구나 써야 하는 분야인데 이걸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회사.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누구나 다 자동차 탈 텐데 그리고 모든 정부와 나라들이 이제 그 녹색 저탄소 가기 위해서 다 전기차로 향하고 있죠. 거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뭐예요?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러한 기업이 봐봐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린 100배 먹는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공장이 늘어나고 판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모델, X, 섹시 다 보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대박인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은 누구나 다 돈 버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경제 안에 주식이 있어요. 주식 안에 경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안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눈으로만 보면은 경제가 주식에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은 경제 정책에 의해서 주식이 끼워 맞춰서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인류의 경제는요, 신용 경제예요. 제가 맞는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처럼. 은 뭐예요? 누구나 여지없이 2죠. 신용 경제. 부채를 쌓아 올리다가 이게 부채가 너무 올라서 부채가 너무 올라가 유동성이 풀리면은 부채가 너도 나도 돈을 벌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올라가죠. 자, 부채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가 영원히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채가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올라요. 예. 여기에 정말 남는 정말 갈 곳 없는 돈들이 모여서 투기꾼들이 선물 옵션을 올리고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석유가 올리면 석유에서 파생된 화학 제품들, 뭐 옷, 뭐 플라스틱, 뭐 만드는 것들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물가를 올리고 연쇄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리면은 힘들다고요. 기업 활동도 힘들고 개인이 살아간데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주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로는 경제를 해치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거품이 껴있는 것들을 내가 조정을 해주겠다.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맞춰서 기업과 소비 이런 생산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제가 말했죠. 유동성이 풀리고 올라가면은 뭐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그리고 이 전 세계가 봐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전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분명히 쓸데없이 흘러가는 여기저기 거품이 끼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정말 돈을 잘 빌려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멀쩡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돈을 벌어 보려고 하는 애들 정말 지금까지 벌 수 있는 자기 능력만큼 빌리면 좋은데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몇 배로 끌어와요. 그런 기업들이 한계 기업, 좀비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도 엄청 많이 지금 생겼어요. 뉴스 보시면 알아요.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를 하면은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활동을 할 체력이 안 되니까 꼭 뭐 기준금리가 계속 뭐 0.25씩 분기마다 올리는데 2%, 3% 되면은 더 이상 감당 못하고 파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부채를 빌려가지고 정말 매출이 성공적으로 나오고 이익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기도 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끊기면은 이 기업들은 망할 확률이 엄연히 말하면은 망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상승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체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너무 좋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경제 사이클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안에 있는 주식을 살 때는 자, 지금 테이퍼링이 뭐 시작할 때인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인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차트상에서 볼 거는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지지와 저항은 가격의 심리적인 상단, 그 단기간에 언제 매수를 할까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차트에서는 정말 이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보조 지표 따윈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물결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이 정도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이 가격이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 더 빠지면 좋다고 분할 매수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배운 개념으로 좋은 기업이 다 맞아 떨어졌으면은, 떨어질 때면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남들은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이걸 배운 사람들은 정말 환호를 하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여주는 대로 기준금리가 뭐 3%, 4%, 뭐 4%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런 마당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마당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아니라는 걸 알죠.